안녕하세요. 진색글 가정문화연구원 오게스터 사모입니다. 머리 아픈 부모, 가슴 아픈 자녀. 오늘은 거울 반응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0세가 넘은 미정 씨는 딸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팔순이 가까운 친정어머니는 미정 씨에게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잔소리와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친정엄마와 딸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엄마의 잔소리와 신세한탄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갖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켜 내적 목소리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피드백을 주는 내적 목소리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내적 목소리는 어릴 때 반복적으로 겪었던 경험, 특히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반응과 태도가 아이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을 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발달학자들은 그런 부모의 반응을 가리켜 거울 반응, 즉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모든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울 자체가 찌그러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거나 또는 금이가 있어서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찌그러지고 금이가 있는 부모 자신의 문제가 아이의 모습을 왜곡된 모습으로 반사해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반사적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대신에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신의 거울을 열심히 닦고 뒤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나갈 때 머리 아픈 부모, 가슴 아픈 자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